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간이 좀 나서 요즘에 AI를 이용해서 소송을 해서 상대방이 인간인 변호사를 이긴다거나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AI가 여러 가지인데 AI별로 어떤 AI가 법적인 심화 능력이 있는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변호사님들과 함께 공부한 판례 관련되어서 이 AI별 심화 능력을 한번 재미삼아서 테스트해 본 결과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보다 훌륭하신 변호사님들과 이 조세법 관련된 판결문을 공부를 했는데요. 결국에 이 판결문의 요지는 간단해요. 사실 어떤 건물을 오피스텔로 볼지 아니면 주택으로 볼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피고가 지방세 과세관청 강남구청장이고요. 원고가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주자 혹은 과세 대상자이겠죠. 이 피고, 즉 강남구청장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주택이라고 보아서 이제 과세를 했는데, 아마 이 원고 입장에서는 이게 오피스텔이지 어떻게 주택이냐라고 이제 다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뭐 중요하진 않고 오늘 주제와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결국에 저희가 이 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일부 변호사님들께서 가지신 의문이 이게 지방세라고 하면은 이게 뭐 주택으로 보든지 오피스텔로 보든지 그 금액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대법원까지 갔을까?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같이 공부하시는 변호사님들 중에는 이 조세법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 경륜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 것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한 그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심화 음미 능력, 이 판결문만 보고도 왜 이 당사자가 이 대법원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동기를 상상하는 능력이 과연 AI가 쫓아갈 수 있을지 그거를 제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클로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핫하다는 클로드. 최근에 핫해서 저도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실망했습니다. 예. 일단은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판결문에 파일을 올리고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문제된 지방세는 액수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야.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을까? 의미를 음미해보고 싶네라고 하니까는 얘가 분석한 거는 세액보다 선례가 목적이었을 것이다. 첫 번째, 재산 차익은 크지 않은 건 맞는데 이 원고가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례가 되어서 향후에 수년치 과세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파급되니까 이 소송 자체가 업계 전체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설득력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 업계 전체를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로 자기가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대법원까지 간다? 졌을 경우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뭐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는 법적 논리 구조상 원고 입장이 나름 탄탄했다라고 이제 그 동기를 분석을 하는데 뭐 탄탄하고 말고는 사실 뭐 그 근본적인 동기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논리야 뭐 그게 설득력 있는 걸 떠나서 만들 수는 있는 거고 변호사들이 다만 뭐 원고의 입장이 탄탄하지 않았다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법원이 원고의 논리보다는 피고의 논리를 들어줬고요. 세 번째,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애매한 구석이 있었다. 이것도 특별히 뭐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니고 대법원이 정리해줄 필요가 있었다. 결국에는 같은 취지의 여러 가지 일을 드는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법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더 발전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혹은 클로드가 조금 그 문자를 분석하고 대화를 분석하고 서면을 분석하는 능력과 그걸 풀어내는 능력은 좋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법적인 그 분야 관련되어서 그 이슈별로 그 심화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아직도 학습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현재까지는 변호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슈퍼로이어라는 AI인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보시면은 뭐 다수 오피스텔 뭐 반복 적용되는 것이다.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여전히 뭐 실망스럽고 요 슈퍼로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화된 좋은 기능은 어떤 그 명백하고 일반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사안을 바탕으로 사안에 관련된 기록을 바탕으로 서면을 작성해주는 능력은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어떤 법적 쟁점에 대해서 심화해서 이해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했고요. 세 번째, 이게 저는 제일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 AI인데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부터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단지 재산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비 효과에 따른 것이다. 설명을 들어보면 오피스텔이 재산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순간 납세자가 감당해야 할 세금의 무게는 재산세 몇십만 원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세제에서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마주친 나비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폭탄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이거죠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제 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들께서 이게 아마 대법원까지 간 이유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3번도 꽤나 의미 있는 분석이었어요. 이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게 등록을 막 권장하던 시대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도 역효과를 낳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것도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불리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거주자, 납세 의무자가 정말 배신감에 끝까지 소송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2번의 동기에 이 3번의 동기가 좀 합쳐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이 이제 챗GPT는 제가 유료로 사용하다가 유료 구독을 끊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미나이가 워낙 발전하는 시대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 챗GPT가 또 많이 발전을 했고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한번 해봤는데 아까 제미나이만큼 좀 심화된 분석 능력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거 향후 과세세 기준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찾으려니까는 없는데 여기 있네요. 자, 이 기준은 당시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피스텔 투자가 증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급증하고 다주택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래서 종부세에 관련된 체계가 변화되면서 인간 임대주택 등록 문제에도 얽혀 있다라는 분석은 했습니다. 다만 아까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했던 양도세 중과 문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그 이슈를 빠뜨리고 분석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챗GPT도 예전과 달리 조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변호사들도 AI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AI들마다 또 아직은 혹은 앞으로도 계속
계속 발전을 해가고 어느 것이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이 사안에 관련되어서는 클로드와 슈퍼로이어 매우 실망스러웠다. 제미나이와 챗GPT 만족스러웠다. 라는 것이 이번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이런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